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예시하는 경금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의 특성과 기운과 물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의 속성은 종혁이라고 합니다. 종혁. 금의 속성은, 그래서 종은 따를 종이고 혁은 바뀔 혁입니다. 그런데 이 경금은 뭐냐면은 이 바뀔 혁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 혁. 나중에 이제 신금도 얘기하겠지만 신금은 이제 따를 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새로운 기운을 따라간다는 게 신금이고, 경금은 기운을 바꾼다 하는 게 이 기운이 있는데, 그래서 금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종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종혁이라는 것은 이제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건 뭘 바꾸느냐? 한마디로 기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에서 화까지의 기운은 만물을 성장시키고, 목은 만물을 이제 성장시키는 거죠. 화는 뭐냐면 만물을 이제 확장시키는 겁니다. 만물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서 기운이 최대한 밖으로 최대한 확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밖으로 이제 기운이 확대되는데, 금은 그 확대된 기운을 수축하는 겁니다. 수축. 그러니까 그 기운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꿀 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대된 기운을 금은 뭐냐면은 안으로 이제 끌어들인다 이거죠. 이렇게 옷을 수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목화의 기운은 상승하고 금수의 기운은 하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축, 상승하고, 목화의 기운은 상승하고 금수의 기운은 하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목화 기운이 확대하는 것이면 금의 기운은 이제 수렴한다, 기운을 거둔다 이렇게 돼 있죠. 기운을. 만물이라는 것은 무한히 순환하며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목화의 기운이 이제 성장 확대하면은 금의 기운은 상승 확대되는 기운을 하강 수렴하는 기운으로 바꾸어서 만물의 결실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을 고칠 경 그렇게 우리가 이제 또 얘기도 합니다. 뭘 고치냐? 고칠 경, 다시 경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기운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목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양적인 기운의 시작이라면은, 경금은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음적인 기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인 경금은 첫째로 수기를 하강시킵니다. 수기를. 다시 말하면 목화 기운은 뭐냐면은 지상에 있던 물의 기운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뭐냐면 습도가 강해지죠.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뭐냐면은 그 공중에 있던 수의 기운을 하강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습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 하늘이 맑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던 수기운을 기온이 하강되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늘이 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금의 기운은 최대한 분열 확장된 화의 기운을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화의 기운을 이제 이렇게 거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그러는데, 즉 불의 기운을 금의 기운이
거두어서 포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을 금의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금의 안으로. 그러니까 금이 활을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흩어진 불의 기운을 수렴해 갖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분별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거죠. 즉 화의 기운을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화의 기운을 보강하는 건 뭐예요? 목의 기운이죠. 그 목의 기운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을 우리가 장작으로 불을 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을 끌 때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더 이상 집어넣지 않고 나무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불 기운이 목에 공급을 받지 못해서 자연히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금을 이제 숙살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숙살 기운. 숙살 기운은 뭐야? 목을 갖다가 꺾어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나무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의 기운에 의해서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화의 기운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성장시키고 근데 이제 가을 기운으로는 열매를 익히는 작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확대된 것을 갖다가 안으로 이제 뭐예요? 그 기운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이렇게 확장됐던 기운을 안으로 그래갖고 안에 있는 열매를 갖다가 이제 숙성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 경금은 이제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고 자연적으로 있는 대로 노출이 되고 에너지 위치가 밖에 있습니다. 에너지 위치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향도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이 금은 뭐예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 분별을 밖에서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성글게 알곡과 쪽정이를 분별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경금입니다. 그러므로 금의 기운은 이제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말하고 또 선별을 잘하려면은 냉철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의 속성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칙과 규범에 의하여 냉철하게 분별, 구분, 정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금은 또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집이 있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므로 비판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절도가 있습니다. 이 십성으로 보면은 관살의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관살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의 속성은 또 두껍다. 경금은 이제 뭐 껍질의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껍다, 단단하다, 강하다, 날카롭다, 또 굳어간다, 혹은 모양을 이룬다. 이런 이제 그 특성이 있죠. 그런 이런 속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경금을 이제 물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아까의 그런 특징이나 속성을 물상으로 비유한다 하면은 무쇠다, 원광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광물, 혹은 바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큰 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끼다. 또 뭐냐면 권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총칼의 의미도 있습니다. 권력은 칼에서 나온다 하는 말처럼 총과 옛날에는 칼이지만 요새는 뭐냐면 살생무기가 총 아닙니까? 그래서 총칼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다. 나무의 열매를 경금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보면 설이다 혹은 우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성향으로 보면은 이제 칼에서 권력이 나오므로
권력, 카리스마가 있고 냉정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금이 수를 보면은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리고 경금을 이제 체용으로 나누는데 경금을 이제 체용으로 나누면은 체와 용으로 나눈다. 체용으로 나누는 것은 이제 질과 그 다음에 그 쓰임으로 나눈 거죠. 질과 이제 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금을 이제 질적으로 보면은 왕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질적으로 보면 왕금과 유금을 이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왕금은 이제 뭐냐면은 재련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둔탁한 금을 얘기하는 거고, 유금은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금, 약한 금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쓰임으로 용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금 혹은 둔금 그럽니다. 둔금. 예금은 뭐냐면 날카로운 금이죠. 이건 이미 완성된 금입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금을 예금이라 하는 거고, 둔금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재련이 되지 않아 갖고 거친 그런 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금을 둔금이다 그럽니다. 이거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고 활용이 달라집니다. 요것을 어떤 것이 왕금이고 어떤 것이 유금이고 어떤 것이 예금이고 어떤 것이 둔금이냐에 따라서 그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금은 금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유금은 금이 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은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금을 말하고 완전히 이제 재련돼 갖고 사용되는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둔금은 이제 사용 가치를 가지지 못한 쓸모없는 금 혹은 준비되지 않은 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금이나 둔금은 사용하기 편하게 재련해야 하고, 유금은 연약한 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면은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수가 필요해요. 금의 특성은.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지 금을 잘 닦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날카롭게 해서 사용하기 좋게 하는 거죠. 예금은 이제 당장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칼이 예리해야지 사물을 잘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이 좋고, 자세한 것은 세론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뭐냐면은 화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열매는 뭐냐면은 화가 저장된 겁니다. 그래서 화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련된 금도 그 속에는 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강 내유의 성격입니다. 겉으로는 날카롭고 강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외강 내유 성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로나 적성은 이제 문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법이나 혹은 군인, 경찰, 그렇지 않으면은 법조계나 금융 계통에 맡게 되고, 그 다음에 경영도 됩니다. 금융. 그 다음에 이과적으로는 의학, 생명공학, 그 다음에 금속, 기계, 자동차, 중장비, 혹은 중공업, 뭐 이런 거 다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인체 기관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인체 기관은 이제 폐나 대장 혹은 이빨, 피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기운이 약하면 폐대장이나 이나 혹은 뼈도 얘기하거든요. 뼈 등이 약해지고 특히 화가 강한 경금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또 이렇게 근목이 상전하면은 조화가 안 되고 근목이 상전하면은 그 근골통이나 혹은 허리,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병에 이제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잘 보려면 금의 성향이나 기운, 물상 등을 잘 응용해 갖고 그 사람의 운명의 특징과 기질 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론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